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정말 이 주장,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거 정말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정말 저 이거 정리하면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본의 합참의장이 한국이 김정은을 살해, 암살 모의를 했던 사람들을 체포해서 북송을 했다라고 폭로를 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게 사실이라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죠? 한일 관계 폭발시켰던 해상자위대의 초계기 저공 위협 사건인데 2018년 12월 20일입니다. 오후 3시 독도 동북방 160km 해역인데 일본의 대화태 어장이죠. 그러니까 일본은 아니고 일본 쪽에 가까운 대화태 어장이라고 하는 곳인데, 우리 한국 공군의 이 작전구역 그리고 한국 해군의 작전구역 넘어 일본 해상자위대의 작전구역 내에 있는 그 어장이에요. 동북방 160km 해역입니다. 여기에서 벌어진 사건이죠. 당시 광개토 대왕함이 사격 통제 레이더를 일본 P1 해상 초계기에게 조사를 했고, 그 일본 P1 해상 초계기가 그로 인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한일 관계가 급냉하고 완전히 그냥 이 감정이 폭발 지경에 갔던 그 사건이 바로 단초를 제공했던 사건이 이 사건인데, 여기에 굉장히 미심쩍은 그리고 강력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 당시에 해군의 광개토 대왕함 그리고 해경의 오천일함, 여기 오천일함이죠. 동해해양경찰청에서 가장 큰 경비함인데 5,000톤이다 해서 5천일함인데 실제로는 6,000톤이 넘어요. 이 두 척의 대형함이 대화태까지 간 이유가 뭐냐? 바로 북한 어선을 구조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제 이 지금 현재 보이는 사진은 일본 P1 해상 초계기가 찍은 사진인데, 이 배는 바로 해경의 동해 해경의 5,001함이에요. 삼봉호죠. 그리고 여기 점이 3개가 보이는데 빨간 점 중에서 큰 점이 바로 북한 어선입니다. 조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북한 어선이고, 이 작은 점들이 이 5,001함에서 내려서 들어간 이 고속 단정이라고 해서 모터보트예요. 구조용 모터보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걸 이제 찍었고, 이 상황에서 해군의 광개토 대왕함이 이 촬영을 하고 있는 P1 해상 초계기에게 사격 통제 레이더를 비춘 겁니다. 그 사격 통제 레이더를 비췄다는 것은 뭐냐? 바로 거기에서 무장 버튼을 누르면 미사일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P1 초계기는 급하게 회피 기동을 실시를 했고 어필을 했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양국 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가 되었었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우리 한국의 카디즈 그리고 한국 해군의 작전 구역도 아니고 일본 해상자위대의 작전 구역 그리고 일본 항공자위대의 방공식별구역인 자디즈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큰 우리 군함과 경비함이 가서 이 배 한 척을 구조했냐? 그것도 아주 급하게. 이게 이제 의문점이 남는 것이죠. 자, 일본 초계 해역인 그곳에 왜 광개토 대왕함이 갔을까? 당시 2019년 1월 11일 날 주간조선이 보도를 했는데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소식통에 의하면 사건이 발생한 2018년 12월 20일 광개토 대왕함은 울릉도 북동쪽 170여 킬로미터 수역에서 초계 임무를 수행하다가 오전 10시 32분쯤에 해경 등으로부터 북한의 조난어선 수색 및 구조 요청을 받았다. 당시 해경 경비함보다 광개토 대왕함이 북한 어선 조난 사건이 발생한 해역에서 더 가까워 곧바로 사건 해역으로 향해 약 2시간 항해 끝에 12시 25분쯤에 현장에 도착했다 라고 주간조선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에게 진상을 묻고 군 관계자가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당시 광개토 대왕함은 울릉도 북동쪽 170여 킬로미터 수역에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5,001함 즉 해경의 경비함인 삼봉호는 어딨냐? 지금 이 지점이 독도에서 160km 지점이라고 했으니까 삼봉호는 나와서 하는 임무가 독도를 경비하는 임무예요. 그래서 반드시 독도 근해를 초계하고 있습니다. 왜냐, 일본의 해상 보안청의 그 경비함이 와서 독도 영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삼봉호는 그것을 감시하는 임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봉호는 이 지역에서 최소 160km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광개토대왕암은 울릉도 북동쪽 170여 km라 하니까 광개토대왕암이 살짝 더 가까운 상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광개토대왕암은 가스터빈을 작동을 했을 때 최대 30노트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삼봉호 이 5001함 해경경비함은 최대 23노트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군함이 더 빠르죠. 저는 광개토대왕함 또 이 해경의 삼봉호 이 두 배를 다 타보고 항해도 다 해봤는데 당연히 이 광개토대왕함이 훨씬 빠르죠. 자, 그렇게 해서 광개토대왕함이 먼저 이 해역에 도착을 했을 것은 자명한 일이고, 그렇게 해서 광개토대왕함은 12시 25분쯤에 이 지역에 도착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본 P1 초계기가 이 사진을 촬영한 것은 언제냐? 오후 3시경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긴급하게 급박하게 전환 신고가 들어와서 광개토대왕함마저 북한의 NLL 침범을 대비해서 NLL 경비를 쓰고 있던 이 광개토대왕함마저 이렇게 빨리 달려가야 했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인데 2시간 35분 동안 광개토대왕함은 구조하지 않고 뭐 했냐 이거예요. 과연 여기에서 여기 지금 보이는 이 그 조그만 약간 큰 배, 이게 지금 전환을 당한 북한의 어선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실루엣으로 조그맣게 보이는 이 실루엣이 바로 광개토대왕함입니다. 크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죠. 아주 초광각 렌즈로 찍은 것이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옆에 있는 배가 해양경찰 삼봉호에서 내려진 구조용 단정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것도 역시 해양경찰의 구조용 단정이에요. 자, 그러면은 광개토대왕함도 이런 구조용 단정이 있는데 광개토대왕함은 왜 구조용 단정을 내려서 구출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요? 2시간 반 동안. 이상하죠? 자, 그리고 당시에 왜 그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사를 했냐? 왜 그것을 작동했냐? 라고 했을 때 군에서는 뭐라고 했냐? 당시 파도가 너무 높아서 수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좀 더 성능이 좋은 정밀한 사격 통제 레이더를 가동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파도가 세지 않습니다. 저 바다에 많이 나가봐서, 특히 동해 바다 많이 나가봐서 파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는데 정말 손바닥만한 이런 구조용 고속 단정이 이렇게 평안하게 있을 정도로, 이 지금 뭐 거의 이런 상황을 해군이나 해경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장판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다의 상황이에요. 뭐 5,000톤, 광개토대왕함은 3,800톤, 그리고 삼봉호 같은 경우는 5,000톤 이상, 6,300톤인데 이 정도 배에는, 이 정도 파도는 거의 뭐 미동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왜 광개토대왕함은 2시간 반 동안 구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제 해경들이 와서 구조를 하는데, 자, 놀라운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조를 했습니다. 4명을 구조를 했는데 그 중에 1명은 죽었어요. 그래서 3명, 살아있는 사람 3명, 그리고 시신 한 구를 북한에게 돌려줍니다. 이 시간은 12월 20일입니다. 12월 20일 날 오후 3시에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구조 다 마치고 하면 오후 3시 반, 오후 4시쯤 됐겠죠. 자, 그런데 불과 만 이틀도 지나지 않아서 하루 반나절 만에 우리 영해도 아닌 일본 쪽에 더 가까운 대화태 어장에서 구조를 한 이 사람들을, 그 시신까지 포함해서 하루 반나절 만에 서울까지 왔고, 그리고 판문점을 통해서 고속으로 그냥 북한으로 돌려보냅니다. 지금 이 사진은 당시 그 사진이 아니고 2017년에 동해 지역에서 어선이 표류해 와서 그 어선을 구조했고, 이 어부들은 우리는 북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북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사진이에요. 관련한 지금 광개토대왕하고 관계없는 그 사진입니다. 17년도 사진인데, 이때 우리 측에서 북한 적십자에게 지금 우리가 3명을 구조된 사람을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판문점으로 나와라 라고 했을 때 3일간이나 대답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때는 연락과 동시에 바로 와서 데리고 간 겁니다. 자, 통일부는 동해상에서 구조한 북한 주민 3명과 시신 한 구를 22일 오전 11시경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송환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이에 앞서서 21일 대한적십자사 회장 명의로 북측에 북한 주민과 시신 인도 통지문을 보냈고, 당일 북측이 이를 받아들여 22일 북한 주민들을 송환했다 라고 하는데,
관련한 사진 하나도 없어요. 자, 2017년 이 사람은 넘어가는 사진도 있고 넘어가서 또 만세 부르는 사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광개토대왕함과 해경의 삼봉호가 일본 가까이까지 가서 구조해온 이 역사적인 상황은 사진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죠? 그리고 시신은 왜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해경 경비정 그리고 광개토대왕함이 이미 2시간 반 전에 가서 에스코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신이 왜 발생했을까요? 그리고 이 단점들은 왜 지금 빨리 접근하지 못하고 이 옆에 이렇게 서 있을까요? P1 초계기가 촬영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옆에 지금 이거 대치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구조하려면 빨리 신속하게 가서 배를 옆에 단정을 갖다 대고 옮겨 싣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이렇게 대치하고 있어요. 이 사진도 대치하고 있죠. 이 사진도 지금 옆에서 지금 선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어쩌면 오랫동안 이 북한 어선에 있는 그 선원들과 해경의 특수수색 구조대하고 뭔가 대치했던 상황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금 해보는데 정말 놀라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조선비즈에서 9월 23일 보도를 했는데요. 이 구조된 어선은 진짜 어선이 아니었다. 바로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다. 그 북한을 탈출했는데 뭐하러 탈출했냐? 김정은을 암살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고 도망간 사람들이다. 그래서 일본에 망명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걸 북한에서 지금 자기네들은 대화태까지 못 가니까 남조선 당국에게 빨리 가서 잡아와 라고 하명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일본 주간지 슈칸 겐다이 곤도 다이스케 특별편집위원이 온라인 매체인 겐다이 비즈니스의 가와노 가스토시 전 통합망료장과의 대담 내용을 공개했다. 곤도 위원은 한국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들은 비공식 이야기다 라며 김정은이 강원도 원산시 갈마 해안관광지구 건설 현장 시찰을 나갔는데 심한 노역을 견디지 못했던 건설 현장 군인 일부가 김정은을 제거하려고 모의했다라고 주장했다. 곤도 위원은 대부분은 북한 당국에 체포됐지만 4명이 배를 타고 도주해서 일본으로 망명을 시도했고 북한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한국 정부에 긴급 연락을 했다. 이에 친북 문재인 정권은 즉각 군경을 출동시켜 필사적인 수색에 나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모습을 지켜보던 자위대가 P1 초계기를 출동시켰고 한국군은 여기서 발각되면 큰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레이더를 조사해 자위대 초계기를 쫓아냈다 라고 주장했다. 이 말을 들은 가와노 전 망료장은 이 이야기는 확실히 여러 가능성 중 하나로 보고받았다 라고 말했다 라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10월 달에 실제로 당시 김정은이가 원산 갈마지구 그 카지노 짓는 그 건설 현장을 방문한 거예요. 이때 이제 김정은을 제거하려는 모의를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체포돼서 이제 처벌을 받았고, 처형됐겠죠. 그 중에서 4명은 도망을 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일본으로 망명하기 위해서 도망을 갔는데, 북한은 여기까지 간 자들을 잡을 수 없으니까 한국 정부에게 요청을 했고, 한국 정부가 급하게 광개토대왕함까지 달려갔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광개토대왕함이 북한 이 동해 지역의 NLL을 경비하는 방공함입니다. 방공 레이더를 돌리고 있어야 될 광개토대왕함이 저기까지 달려갔다. 그 정도로 급박하게. 그런데 선원 4명이었다. 정말 바꾸어 들으면은 정말 우리 한국 해군과 해경이 인도주의적으로 조난당한 어선들을 그렇게 구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저기까지 가서 구조해 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구조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일본 P1 초기기가 왔길래 우리는 쫓아냈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때 우리가 들었던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아니다 이거예요. 도망가는데 그거 잡아오라 라고 친북 문재인 정권에게 하명을 했고, 하명했다 이건 제가 지금 하는 말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오니 광개토대왕 함장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정말 무지막지한 속도로 가스터빈 떼가면서 엄청나게 가스터빈 떼면 기름이 그냥 막 쭉쭉쭉쭉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저기까지 달려가서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도록
정지시키고 그리고 삼봉호가 올 때까지 계속 정지시키고 만약에 정말로 조난당해서 위급한 상황이라면 광개토 대왕함이 내려가서 구조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보기에 위급한 상황은 아니고 민간인인데 군대가 나서기에는 애매한 상황이고 하니까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막기만 한 이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위급하면 빨리 내려가서 광개토 대왕함도 고속 단정이 두 척이나 있는데 빨리 구조를 해와야죠. 왜 안 합니까? 안 했으면은 위급한데도 안 했으면 광개토 대왕 함장 처벌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시간 이상 삼봉호 해경 경비함이 올 때까지 기다려준 거죠. 누가 봐도 위급하지 않으니까. 그게 정말로 죽은 시신이 있고 사망자가 있고 하면은 빨리 가서 구조를 해야 되죠. 혹시 광개토 대왕함이 2시간 동안 구조하지 않은 덕분에 그 때문에 부상자가 죽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죠.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구조 또는 구조가 아니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뭔가 교전이 벌어져서 사망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사대로라면. 자, 그런데 여기에 가와노 전 막료장은 이 이야기는 확실히 여러 가능성 중 하나로 보고받았다. 일본 자위대가 통합 막료장에게 즉 우리 합참의장 같은 사람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 쟤들 왜 저러냐 지금. 왜 우리에게 사격 통제를 해까지 조사하고 저렇게 지금 난리냐. 동맹국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우방인데 왜 저러냐.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 이 안도 있고 저 안도 있는데 이런 정보가 지금 있다라고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올드 멤버냐? 아니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은 이제 퇴임을 했는데 당시에 실제로 막료장 즉 합참의장이었다 이겁니다. 그 사건을 그대로 지휘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단순한 찌라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본 최고위 인사의 이 폭발 발언은 바로 가와노 가스토시라는 사람인데 제5대 통합막료장입니다. 2014년 10월에서부터 2019년 3월까지 무려 5년 가까이 재직을 하면서 자위대 사상 두 번째로 긴 재임 기간을 가졌던 자위관인데 2018년 12월 한일 초계기 갈등 당시에 통합막료장으로 모든 상황을 총괄 지휘했으며 현재 방위성 고문으로 활동 중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때 여러 가능성 중에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게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사했을 리가 없다.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교 문제까지 비화시켜서 지금 난리다. 그 일로 인해서 반일 감정을 증폭시켰고 그 일로 인해서 사실은 이 LCC 즉 저가항공사들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까? 저가항공사들 국내선 운영하지만 주로 소득을 올리는 것이 일본 노선, 일본의 수많은 그런 그 중소도시들하고 연결시키고 또 중국의 수많은 중소도시들하고 연결시켜서 저가항공사들은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해왔는데 이렇게 거의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일본 노선을 이때부터 그냥 다 잃게 된 것이죠. 이게 뭐냐? 북한의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 저가항공사들 지금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래서 2018년 그 사건이 정말로 일본 전 막료장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제사법재판소 기소사항입니다. 왜냐? 지금 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다시 북으로 보내버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망명하려고 하는 사람을 잡아서 보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바로 난민협약 33조 위반입니다. 그리고 국제고문방지협약 위반 사항입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지금 잡혀가서 북으로 송환이 되었을 때 고문을 받든지 가혹한 행위를 받든지 할 것이 예상되는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넘겨주면 고문방지협약 위반이에요. 이것을 주도한 광개토 대왕 함장이라든지 또는 지시 청와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시 라인이라든지 그리고 통일부 관계자들 넘겨준 통일부 관계자들 이 모든 연루자들이 국제사법재판소 기소사항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정전, 휴전 중인 국가죠. 그러면은 전쟁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광개토 대왕 함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범재판에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너무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분명히 파도가 그다지 세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광개토 대왕은 왜 거기 현장에 도착해서 2시간 반을 아무런 구조 행위를 하지 않고 해경 삼봉호가 올 때까지 기다렸을까요? 이렇게 급하게 너무나 급하게 달려가 놓고
그것은 이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일본으로 망명에 성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광개토 대왕함이 간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과 하루 반 만에 이 먼 바다에서 판문점까지 불과 하루 반 만에 와서 신속하게 북한으로 보내주고 그 관련 사진 하나도 없고 너무나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기가 막히죠. 이거 정말 뭐 앞으로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정권이 바뀐다면 반드시 밝혀내어서 이것은 국제법 그리고 국내법 모든 법을 동원해서 처벌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 지시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그 최고 지시 최상층부에서부터 수행한 모든 라인까지 전부 처벌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반일 감정을 증폭시켜서 피해를 본 적강공사들 전부 손해배상 청구를 그들에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무서운 현실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